와우. 찬이 형과의 추억에도 담겨있는 공간에 왔습니다. 아, 이거 다 같이 8명 살 때 숙소 1, 2층을 찬이 형과 같이 썼죠. 와, 이거 옛날식이다. 정말 네일 아트 하다가 찬민이 오고. 밥비톡 굴리는 발바닥. 이 짤은 제가 엄청 많이 봤었어요. 무릎팍. 이 짤 많이 봤었고. 하면 물봐. 이건 찬이 형이 해준 밥을 제가 많이 항상 먹었었던. 추성훈 선수님의 유튜브를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스테이크가 찬이 형이 만들어주겠다고 만들어줬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면에다가 형이 고기까지 추가해서 해줬던 진짜 먹어봐야 됩니다. 아, 저 맨 밑에 있는 오른쪽 기억나? 기억 못한다에 한 표 간다 진짜. 이건 가요 대축제에서 찬이 형과 듀엣 랩을 했었을 때. 맞아. 문제야. 이거는 제가 찬이 형 데뷔 초 때 편지를 읽고서 울었을 때 나만 울고 있네요. 미안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저 때 울었을 때는 좀 많이 틱틱거리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서. 이때 저도 펑 울었을걸요? 쟤 우는 거 보고. 왜 울고 그래? 정민아! 어이, 웬일로 과일 먹냐? 과일 이끌래요. 맛있네. 원래 잘 안 먹잖아. 요즘 따로 시켜 먹기도 해요. 오, 그래? 웬일로? 앞에 기억론 보고서 뭐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? 너 우는 거. 이거 18년도인데? 근데 창민이 우는 거 저게 마지막이 아닐까? 그러니까 내가 기억에 나는. 아니요, 저 콘서트 때 꽤 울었어요. 아가 맞네. 콘서트 때 꽤 나 많이 멘트 했을 울었죠. 때 또 울어가지고. 그렇죠. 뭐야? 저건 진짜 무섭다. 약간 그거 같아. 그 모모 귀신. 왜 온 거야? 아, 넌 뭐 기억하는데? 기억룸에서. 생각해보니까 둘이서 뭔가 랩 듀오를 했던 게 기억이 안 났다가 안 보니까 났다가 기억나지? 보니까 그래도 딱 그때 원래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는 거였는데 그 이제 그때 선배님들이랑. 코로나 심했어가지고. 아쉬웠죠, 되게. 그리고 또 우리가 거의 연생 때부터 거의 숙소 생활을 거의 같이 했잖아요. 둘이서 방 같이 쓴 적도 있고. 예. 그러고 지금 현진이랑 둘이서만 살잖아요. 형은 막내랑 살고. 뭐 형은 뭐 제가 없어서 아쉬운 점 없어요? 없긴 해. 아 그래요?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으면은 편의 시설들 숙소에 그런 편의 시설들을 되게 제공을 많이 해줬거든요, 찬이 형이.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자기 거 하나 살 거를 멤버들 거 같이 사는 멤버들 거까지 다 사버려서. 그치. 예를 들면 스크럽 이런 것들, 뭐 필터, 뭐 샤워 필터도 그렇고 뭐 산 김에 그냥 사는 거지. 그다음에 네. 나누면 되니까. 그런 게 되게 편했는데 사실 형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다 그걸 사야 되거든요. 네, 그런 부분들. 솔직히 우리 둘은 너무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지 않아? 너무 많이 그냥 얘기를 뭐든 다. 하죠. 네. 사실 일하면서도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 찬이 형이고 멤버들 전 다 잘 보는 편인데 그 중에서 찬이 형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숙소 이사해서도 뭐 사우나 갈래? 아니면 맞아요. 뭐 사우나 뭐든. 가고 운동도 있고 운동도 있고. 밥 먹으러 갈 때도 있고. 밥 먹으러 갈 때도 있고. 서로의 고민은 너무 편하게 잘 그냥 얘기하죠. 툭툭툭 툭툭 얘기하는 얘기하죠. 스타일이고 있는 그대로 진짜 다 보여주고 얘기해서. 트러블이 있으면은 꼭 풉니다. 형이랑 저랑 뭔가 쌓아두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. 뭐 내가 먼저 그랬던 적도 있고 형이 내가 먼저 먼저 그런 다가와서 그런 적도 있고. 저한테는 창빈은 그러니까 뭔가 내 호주에 있는 친구 같은 느낌? 그 정도로 좀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편하고 창빈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대화를 진짜 많이 하긴 해요. 침묵의 대화랄까? 네, 너무 편하니까 그냥 각자 그냥 집 바로 옆인데 그냥 각자 할 거 하는 거죠. 찬이 형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멤버는 저인 것 같습니다. 형이 고민 같은 거를 사실 얘기를 안 해요, 잘. 근데 저한테는 유일하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많이 기대해 주는 것 같고 동생이지만. 아니 난 그게 되게 신기하긴 해. 그냥 하는 거. 그냥 하는 거? 계획 없이 뭔가 하는 거. 애초에 계획 자체가 0인 상태일 때 뭐 네. 누군가가 그냥 밥 먹으러 하세요. 그래서 오케이. 고. 맞아요. 끝. 뭐 먹을래? 나 이거. 끝. 그냥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. 왜? 계획이 없잖아요.
저는 진짜 변칙이 너무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난 그래서 항상 친구들도 그렇고 난 그냥 번개인 사람이에요. 저랑 진짜 자주 보는 그런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형이 저랑 똑같아요. 진짜 여유 여가 시간을 약속 잡지 않아요. 그냥 그래서 제일 자주 보게 되는 거야. 아 약간 그런 게 완전 다르지. 둘이서 약간 그 P와 J의 극극이라서. 맞아, 완전 네. 극극. 전 완전 극P라서. 근데 나도 그래. 창빈이랑 너무 오래 살고 예.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내 제의를 창빈이 P에 맞춰줄 수 있어.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. 안 받아. 옛날에 절대 안 받아. 받았죠. 아 옛날엔 받았지. 옛날에 이제 작업해야 하는 그런 아. 환경에서도 막 네. 너희 언제 녹음할래? 뭐 언제 할까? 그때 상황 봐서 정하자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랬지. 그쵸, 그쵸. 근데 요즘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예상 뭐 이때쯤일 것 같으니까 이따 그 전까지 아무것도 잡으면 안 되겠다. 약간 이런 느낌. 오케이. 나도 좀 노력을 해야지 그건. 난 그게 너무 편한 거야. 없는 것도 나한테는 계획이거든. 우와. 아니, 나도 여기 뭐 없다. 너 계획이어서. 이게 되냐 너? 나 이게 안 되는데. 그래서 없는 거기 동안 그냥 얘가 언제든지 집에 편하게 올 수 있게 난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. 그때 한번 계획이 약간 흐트러질 뻔했지. 내 예산 창빈이가 7시에 온다 했어. 창빈이 오자마자 밥 먹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해놔야겠다. 거의 7시야. 창빈이 어디야? 아 근데 형 좀 늦을 것 같아. 왜? 아니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과일 시켰어요. 그러니까 아 그래? 그 우리 집에서 시키면 되잖아. 근데 왜 굳이 네 집으로 했어? 그러니까 아 귀찮아요. 그러니까 오케이 잠깐 스탑. 오기 5분 전쯤 다시 이제 불 돌려서 이제 따뜻하게 했던 거지. 형으로서 동생한테 많이 맞춰주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은 P가 J한테 맞추는 것도 쉽지 않지만 J가 P한테 맞추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근데 그게 왜겠어? 좋으니까. 그래요? 좋으니까 그러는 거지. 난 그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해. 창민이도 알다시피 난 작업 방식조차 J잖아. 네. 창민이나 한이 같은 경우는 극P이기 때문에 작업도 엄청 필요해.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. 근데 난 그런 맞아요. 부분에서 엄청 많이 배우긴 했어. 시작은 J. J. 시작은 J, 과정은 P. 근데 어느 정도 수월한 과정을 위해서 역할 분발 정도는 이제 해두지. 난 그건 있어. 창빈이의 이제 가사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가사 쓰는 능력 같은 거. 내가 혼자서라도 쓰는 곡이어도 그래도 창빈이한테 어때? 라고 항상 내가 물어보잖아. 맞아요. 나 옛날에 뭐 한국어 가사 막 되게 어설프다. 전혀 어설프지 않거든요. 근데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. 쓸 때마다 이거 창민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? 이게 엄청 많아. 근데 진짜 전혀 그러지 않고 형은 그냥 완벽한 음악가 같아요. 완벽한 갖출 거 다 갖춘 그런 느낌? 그 작업자로서 만능인 느낌이 있어요. 내가 봤을 때 한이랑 찬이 형의 차이점은 딱 그거다. 형은 머릿속에 있는 걸 완벽하게 표현해내고 한이는 마음속에 있는 걸 완벽하게 표현해내요. 맞아. 왜냐면 나는 신기해.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한 번은 머리는 거쳐야 돼. 근데 저도 그래요. 저도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. 맞아. 음악 작업할 때. 그러니까 한이는 좀 그런 것 같아. 그게 천재인 것 같은 게 한이의 상태에 따라 감정의 상태에 따라. 감정의 상태에 따라 그게 지금 기분과 상관없는 뭐 네.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애가 좀 생각을 하게 돼. 맞아요. 근데 본인 거에 본인 이거죠. 감정에 맞게 이렇게 이거죠. 하면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술. 감정대로 나오니까 술술 나오죠. 그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난 내 감정을 담아서 썼던 노래가 스트릿라이트밖에 없거든요. 우리 단체곡 중에 뭐 스트레이키즈. 제일 그걸 담겼던 게 스트릿라이트이긴 해요. 그때 창빈이의 그런 천재감을 느끼긴 했었어.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난 원래 음악 들 때 가사부터 보지는 않아. 네, 네. 음악부터 듣는단 말이야. 뭐 최근에 삐처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맨날 그러잖아. 이거 2절 진짜 너무 잘 썼다. 옛날에도 우리 했을 때 막 그랬었잖아. 창미가 쓴 탑라인이랑 그 트랙이 딱 맞아 떨어지게 약간 냉정하게 와 이거 잘 썼다가 아니고 좋은데?가 느껴질 때가 있어. 뭔가 막 닭살 돋고 막 들으면서 감정이 변하면 네. 난 그게 너무 좋다 생각하거든. 쉴라 한번 들어볼까? 막 이런 것도 나도 들으면서 가사는 안 들려 사실. 디스하는데요? 아니 그건 아니고 들으면서 얘는 분명 지금 아픈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.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. 그럼 뭘 썼을까? 그러면 이제 가사 찾아보는 거지. 그러면 이제 2차 감동.
와 그럼 내가 느꼈던 이 음악에서 느낀 감정이랑 와 이 가사가 이렇다면은 와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이제 너무 잘 썼다 이렇게 되는 느낌.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. 아 그거 하나 기억나. 특 작업 시작할 때 아 살짝 그게 있었다. 그 앨범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많았어가지고 맞아. 그땐 힘들었어. 뭘 해야 될지 서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. 근데 그래서 그런지 특 너무 잘 나왔잖아. 맞아요.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죠. 오히려 더 좋게. 저도 전 진짜 풀린 그 느낌.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되게 유연하게 됐어요. 모든 완전. 작업이나 이런 게. 자연스레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되게 그 의식이 컸어요. 스리라차가 무조건 함께 시작을 해야 하고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공유를 하고 그런 절차들이 항상 있었거든요. 미리 얘기해서 같이 시작했어도 되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들 너무 바빴고 계속 딜레이되고 데드라인을 계속 못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좀 부딪혔죠. 그러니까 작업 방식이 처음으로 좀 달라지기 시작한 때였어요.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때 감정에 있어서 조금의 서운한 부분들이 드러났었고 그것들을 좀 푸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너무 유연해졌죠. 작업 스타일 자체가 스리라차한테 특 이후로 다르게 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때. 그러니까 형이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을 저는 최근에 좀 봤어요. 왜냐면 컨디션의 난조나 뭐 이런 예민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될 수는 있죠, 당연히. 그러면서도 감당을 하던 사람이 감당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, 최근에. 그러면 살짝 약간 제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. 근데 생각해보면 또 형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. 뭔가 진짜 지칠만하지, 힘들만하지라고 뭔가 이해가 되니까 그냥 힘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 그거에 있어서 좀 얘기를 좀 잘 풀어놨으면 좋겠고. 근데 약간 지금 또 형은 또 괜찮아진 것 같고 어느 정도 물론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럴 때 살짝 좀 안쓰럽긴 해. 안쓰러운 부분들 그런 건 있죠. 넌 자신 있어? 리더? 리더는 솔직히 전 자신 없어요. 사실상 전 조별과제, 대학교 조별과제라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잘 이렇게 나눠서 하고 싶지만 결국엔 누군가 한 명이 더 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냥 꿀 빨고. 근데 전 사실 꿀 빠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원래는. 야 누가 싫겠어 꿀 네. 빠는 걸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저랑은 좀 안 맞아서. 그러니까 나머지 7명 중에 찬이 형 역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? 했을 때 아무도. 왜 둘째 있잖아. 뭐 리노 형만의 그 포지션에서 딱 리노 형이 그걸 해주고 역할을 해주고 있고 팀의 리더 그러니까 뭔가 이 팀의 리더가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. 초등학교 때까지 반장 뭐 정규 부회장까지 했었고 반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. 1, 2, 3, 4학년 다 반장을 했었고 근데 그건 리더가 아니고 그냥 인기 투표잖아요. 그때 내가 맡고 있는 게 뭐예요? 그냥 내가 맡을 게 뭐가 있어. 성인이 되고 나서 나 혼자서만 짊어져야 될 책임감도 너무 벅차거든요. 그리고 연습생 때부터 따지면 거의 한 8년, 10년 정도를 이렇게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형인데 무너져 내린 거를 뭐 작년 정도? 그 정도쯤에서야 한 번 봤어요, 저는. 한 번 보고 나서 이 형도 진짜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멤버들한테 진짜 좋은 형이고 중간 형이 될 수 있고 친구 같고 편한 형이 되고 그런 동생이 될 수는 있어도 형이 맡고 있는 만큼의 그 책임을 다할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. 요즘 들어서는 형이 아닌 척을 그래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닌 척을 해도 티가 나잖아 나는. 맞아. 그러니까 티가 나는데 이제는 뭔가 그걸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. 더 뭔가 쉽게 솔루션이 생기는 느낌?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. 그치. 그래서- 옛날에는 그냥 다 막아놓고 네. 그냥 그리고 먼저 뭔가 얘기하고 뭔가 들어주고 이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진짜 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, 사실. 그치. 네. 요즘 들어서 많이 느껴져서 고맙죠, 좋죠. 나도 반대로 들어주는 네 입장도 너무 고맙지. 저는 언제든 듣는 건 너무 좋아요. 고마워. 형도 마찬가지예요. 멤버들이 뭔가 형한테 고민 풀면 그거 짐처럼 생각들진 않잖아요. 오히려 그치. 너무 좋지.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. 근데 진짜 가까운 가족 같은 멤버가 이런 거 형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그치. 그러면 핵! 그래 그러면 이러면서. 근데 유독 그게 되게 큰 형이에요, 이 형은. 그런 걸 진짜 즐겨 해요. 형 입장에서도 뭔가 얘기하고 이런 거 있어서 제가 막 좋은 말 해주진 않아요. 형한테 좋은 말 하는 성격도 아니고 고민 얘기했을 때 뭔가 다 공감해주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
형한테 잘 맞나 봐요.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. 네, 엄청 창민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창민이는 또 T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또 알려준단 말이에요. 감정적으로 말고.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창민이도 알려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되게 빨리 찾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. 창민아, 고맙다. 고마워. 여기 굳은 살이 더 커졌다. 저 너무 원래 이 심해요. 정도는 아니었는데. 너 하면서 너 계속 떼지. 그럼 아니, 더 심해져. 원래는 안 떼는데 형이 하지 말라 했지. 그래서 제가 유명하거든요. 머슴손으로. 멋이 있는 머슴. 머슴? 머리 가슴? 머슴? 옛날에 양반집에서 양반집은 또 뭐야? 아 그 양반? 네. 아, 그러니까 양반이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옛날 조선시대. 아 그래서 말로 막 야 그 양반 있잖아 할 때 높게 얘기하는 거였어?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내가 가사 확인을 받는 거야. 요즘 한국어 시대에서- 너무 어려워. 나 셀카 찍고. 순작분 난 까자. 형 없어요? 별로 안 심하네. 근데 내가 형 등 운동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많이 그런 걸 하는데? 수도 있어. 형 근데 여기서 창빈이는 여기에다가 잘못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그 집중을 잘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. 아예 없으면 이거 좀 참 이거 진짜 쉽지 않네. 뭐 비닐 장갑을 끼고 오는 거야. 뭐 하나 둘 셋. 가시죠. 장빈,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형이 널 진짜 많이 사랑하고 의지한다. 너도 나한테 그러는 것처럼 나도 너한테 그런 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게. From 네 형. 오케이. 리더로서 고생 많았고요. 앞으로 또 더 고생하슈. 미안하고 고맙소 항상. 빙.